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오늘 푸드 코디네이터 3화인데요. 오늘은 한국 음식 테이블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 하면은 사실 한국 사람들은 밥의 힘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테이블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과연 한국 음식의 정의는 뭘까? 네, 이 한국 음식은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환경에 가장 적합하도록 창안 발전시켜 온 게 한국 음식의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국인의 기호에 맞고 또 합리적인 민족적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국 음식 공간을 보면은 이렇게 한 상차림 쫙 전개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는 국물이 많기 때문에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발효 음식이 정말 많죠. 또 가장 뛰어난 건강 음식이고 또 가장 과학적인 음식이 한국 음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옛날부터 이제 음식이, 한국의 음식 하면은 궁중 음식도 있고, 또 방가 음식도 있고, 향토 음식이 있고, 서민 음식, 이렇게 네 가지의 음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즉, 방가 하면은 양반들이 드시는 음식이죠. 서민이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드셨던 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중하면은 또 임금님께서 드셨던 그런 음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첩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서민들은 3첩, 5첩을 드셨고요. 또 방가, 즉 양반들은 7첩 그리고 9첩 이렇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공중에서 임금님께서는 12첩 반상을 드셨죠. 그래서 이런 첩수 그러면 어떤 걸로 과연 이야기를 첩수로 나누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텐데 반찬이 세 가지면 3첩인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첩수에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있고요. 첩수에 들어가는 음식이 있죠. 자, 그렇다면 3첩은 뭐냐? 우리가 밥과 국 그리고 김치나 장류 이런 것들은 첩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놓여진 음식을 이야기하죠. 그 외에 세 가지를 놓은 게 이제 삼첩 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구첩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이나 국이나 찌개나 찌개는 2가지 정도, 그리고 찜이나 전골, 그리고 김치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장류가 한 2-3가지, 그리고 숙채, 생채, 구이, 조림, 전, 장아찌, 마른 반찬, 젓갈,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가 9가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구첩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음식에 있어서는 첩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임금님께서 드셨던 12첩 반상은 과연 뭐가 들어갈까? 이제 궁금하시겠죠? 예, 이 첩수에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요, 밥이나 국이나 그리고 김치, 장, 찌개, 전골, 또 찜, 그 외에도 12가지 이상의 찬품을 내는 밥상을 12첩 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때는 정말 굽고 찌고 삶고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 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굉장히 과학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음식을 보면 불고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찬반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적절하게 우리 먹었을 때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반찬으로, 그러니까 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음식의 특징, 아까는 우리가 정의를 보면은 숟가락, 국물이 있기 때문에 숟가락을 사용하고 발효 음식이 많고 건강식이고 이런 것들이 정의라면은 또 특징이 있죠. 특징은 뭐냐? 우리가 특징을 보면 주식과 부식이 아주 뚜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갖은 양념을 사용하죠. 그리고 다양한 조리법이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의뢰 음식이 굉장히 발달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 음식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우선 신석기 시대는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농사, 그러니까 기구가 발달하면서, 벼농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와서는 숭불 정책으로 인해서 육류를 기피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와서는요, 북방민족으로 교류를 하면서 소금, 후추 이런 것들이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요, 또 유교 문화가 발달됐죠. 그래서 굉장히 식사 예절이 발달되고 또 임진왜란 이후에는 고춧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김치도 빨간 그런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김치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은 또 살펴보면요, 밥, 주식, 또 부식, 그리고 후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주식 하면은 밥, 죽, 미음, 용이, 또 옹이, 그리고 면, 만두, 떡국 이런 것들을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식하면은 이 밥, 그러니까 주식에 곁들여서 먹는 것들을 부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영양을 주식에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고 또 그 종류가 이렇게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후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입가심, 또 간식으로 먹는 그런 기호 음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가 이제 일상식을 보면은요, 반상, 면상, 다과상, 주화상, 그리고 교자상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반상하면은 밥과 반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을 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면상하면 우리가 잔칫날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때에 국수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면으로 하는 상차림을 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과상 하면 우리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차를 대접하는 그런 상차림을 다과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안상 하면은 이제 술을 대접하기 위해서 차리는 그런 상인데요. 안주는 이 술의 종류에 따라서 손님의 기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특별한 행사식에는 교자상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교자상 하면요, 이 명절이나 또 잔치, 회식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차리는 그런 상을 교자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이제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대접하는데요. 몇 가지 중심이 되는 음식이 특별히 이렇게 신경 써서 차리고 그 외에는 이제 조화가 되도록 색채나 재료나 조리법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음식을 곁들여서 차리는 게 이 교자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차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상, 반상, 그리고 다과상, 주안상, 교자상 이렇게 다양하게 차릴 수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 행사 시에 차리는 그런 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명절 음식, 이거는 시대에 거듭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주는 그런 음식 상차림이 있고요. 또 의례 음식 하면은 이제 관혼상제, 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외에도 절식과 시식 상차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이제 1년이 됐을 때 차리는 상을 돌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돌상, 우리가 1년의 첫 번째 이제 돌아오는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차리는 그런 돌상이 있고요. 또 큰 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회감이나 혼례, 이런 경사스러운 이를 축하하는 의미로 차리는 상을 큰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외에도 제사상, 이거는 제사를 모실 때 차리는 그런 상을 형식적으로 제사의 종류, 또 가문의 전통, 가세 이런 것들을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차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시 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시 음식은 시절과 절식, 그리고 사계절의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의 변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서 전통적인 그런 식생활 문화의 한 단면에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설날이라든지 정월 대보름, 또 3월 삼직날, 4월 초파일, 단오, 유두, 삼복, 칠석, 주석, 동양절, 그리고 달의지가 상달, 동지, 나빌, 뭐 이런 것들을 이 셋이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식과 시식은 뭐냐? 이 한국의 생활 문화는요, 계절 변화에 따라 식생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산출 식품으로서는 시식, 뭐 이런 것들을 즐기고요. 또 절유에 맞춰서 절식, 또 풍식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조절해 왔죠. 그래서 우리의 생업, 농업국으로서요, 쌀을 중심으로 한 떡, 술, 주류 이런 것들을 이루어 있고요. 또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소탈한 음식으로 전승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대체로 계절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절식에 따라 음식을 차리고 오락을 즐기고 이런 풍습들이 이제 이어져 왔는데 이거를 통해서 체력 유지, 집단 공동체의 동질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또 이웃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의 삶을 보람되게 이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음식을 보면은 양념을 넣게 되잖아요. 이 양념과 고명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의 맛을 결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양념과 고명이죠. 그래서 한자로는요, 약염,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먹어서 몸에 약처럼 이롭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골고루 넣어서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념은요 크게 조미료와 향신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양념에는 짠맛도 있고 단맛도 신맛, 매운맛, 쓴맛 이런 기본 맛이 있고요. 또 소금, 간장, 된장 그리고 고추장, 식초, 설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체가 매우고 쓰고 뭐 향기가 나거나 고소하고 생강, 겨자, 고추, 후추, 참기름, 깨소금, 파, 마늘, 전초 이런 것들은 향신료다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양념은 간장, 소금, 된장,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 후추, 계피가루, 겨자, 식초, 꿀, 설탕, 파,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고명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위에다 가지런히 놓는 그런 것들을 고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명의 뜻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거는 포유, 당신을 위한 거야. 아무도 만지지 않아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명은요. 음식의 양념이 되기도 하고 또 겉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 얹는 그런 음식 또 뿌리거나 얹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계란 지단도 있죠, 알쌈도 있죠, 또 고기 완자도 있죠, 표고버섯도 있고 모기버섯, 은행, 호두, 깨, 뭐 잣가루, 실고추, 미랄, 초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고명으로 얹기도 하죠. 우리 음식을 살펴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건강 음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요즘 K-팝과 더불어 한국 음식이 이렇게 건강 음식이라는 것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즐겨 드시게 됐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앞으로 우리 음식을 더욱더 이제 정성을 다해서 외국에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음식이 아주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진가를 정말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식 파이팅!